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7호 태풍 뿌라삐룬이 북상하면서 제주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태풍의 길목인 제주 서귀포시 법한포구에 나가 있는 중계차를 연결해 현재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박주영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제7호 태풍 뿌라삐룬이 북상하면서 이곳 서귀포시 법한포구에는 파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 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후 들어서는 태풍특보로 대치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태풍 북상에 제주와 다른 지방을 오가는 여객선은 대부분 통제됐고요. 항포구에는 어선 2천여 척이 대피했습니다. 아직 비는 시작되지 않았는데요. 오후 들어서는 제법 굵은 빗줄기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는 태풍의 영향권에 진입하지는 않았지만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어제부터 한라산 성판악에 19mm, 제주시 7.5, 서귀포 3.2mm 등의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태풍이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내일까지 100에서 200mm, 제주 산지에는 300mm가량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바람도 강하지 않아 제주공항의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제7호 태풍 뿌라삐룬은 북상 속도가 조금 느려져 내일 새벽 3시쯤 제주 동쪽 해역을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 법한포구에서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네, 제주 서귀포시 법한포구의 상황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뿌라삐룬의 현재 위치와 이동 경로 등 자세한 태풍 정보를 권현우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태풍 뿌라삐룬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뿌라삐룬은 중심 기압 985헥토파스칼에 순간 최대 초속 29m의 바람을 동반한 소형 크기의 강도는 중형 태풍입니다. 다음은 자세한 태풍 경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일본 오키나와 서쪽 100km 부근 해상에서 1시간에 시속 13km 속도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당초 예상보다 진로를 동쪽으로 더 틀어서 오늘 오후 3시경 중소형급 세력을 유지한 채 서귀포 남쪽 약 480km 부근 해상을 지나 시속 25km 속도로 북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내일 오전 3시경 서귀포 남쪽 해상을 지나 북진하다가 오후 3시쯤에는 중심 기압 990헥토파스칼에 약 소형급으로 세력이 약화돼 부산 남서쪽으로 제주도를 빠져나가겠습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제주도 남쪽 먼바다와 제주도 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아침 남해서부 서쪽 먼바다에는 풍랑예비특보가, 제주도에는 강풍예비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람이 차차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게 일겠으니까요. 기상 정보를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80에서 150mm 이상이고요. 산지에는 200mm 이상의 많은 비를 퍼붓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태풍 뿌라삐룬의 영향으로 북부와 동부, 산지를 중심으로 비가 시작돼서 오후 늦게부터는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오겠으니까요.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어제 민선 7기 첫 일정으로 제주시 충원묘지와 4.3 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하고 70년 고통과 치유의 세월을 지나 남북 통일과 평화를 회복시키는 힘으로 솟아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별도의 취임식 없이 오늘 기자간담회와 영상 메시지를 통해 도정 운영 방향과 각오를 밝힐 예정입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내일 나흘 일정으로 임시회를 열어 의장과 상임위원장 등을 선출하고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일자리와 복지, 제주의 특별함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취임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민선 7기 출범에 맞춰 보낸 축하 사안을 통해 지방정부는 국정 운영의 동반자라며 제주도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제주를 더욱 아름답고 풍요롭게 발전시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바닷물 온도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제주 해양 생태계에도 큰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아열대성 말미잘이 마을 어장을 잠식해 해녀들이 잡을 수산물이 크게 줄었다고 하는데요. 오승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귀포시 남원읍의 동쪽 끝 마을인 태흥삼리.
해녀들이 물질을 하는 포구와 바닷속으로 들어가자 갈색의 생물들이 바닥을 뒤덮고 있습니다. 10m를 넘게 가도 끝이 없습니다. 갯녹음 현상이 발생한 것처럼 해조류는 물론 소라나 성게 등의 해산물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동전 크기 정도의 말미잘입니다. 손으로 건드리자 폴리플 오물입니다. 모래 말미잘로 추정되는데 대만이나 일본의 오키나와 사이판 등 아열대 해역에 주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에 이런 말미잘류들이 발견이 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기록되지 않은 종들이 많아서 제주 연안에서 발견되는 종들을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몇 년 전 한두 개체씩 보이기 시작한 말미잘은 최근 들어 마을러장 전체로 번져 해녀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거 생긴 후로는 물건이 없었죠. 이거 난 근처에는 소라도 없었고 또 오분자기 같은 것도 없었고 성게 같은 것도 없었고 거기가 백화돼 가니까 예. 또한 아열대성인 그물코 돌산호가 제주 연안에 정착 중이고 최근 4년 동안 출현한 어종의 40%는 아열대성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만큼 어떤 종들이 얼마나 번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7일부터 사흘 동안 지역위원장 후보를 공모한 결과 제주도 내 3개 지역위원회 강창일, 오형훈, 위성군 위원이 각각 지원해 사실상 지역위원장으로 결정됐습니다. 지역위원장 임기는 2020년 총선까지여서 공천에 유리한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지역당 위원장에 이어 시도당 위원장 선임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에 전당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자동차와 달리 자전거는 현재까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는데요. 오는 9월부터는 자전거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도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MBC 충북 김대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퇴근이나 레저용으로 각광받는 자전거. 면허 없이도 누구나 쉽게 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러나 자동차와 달리 음주에 대한 단속과 처벌 규정도 없다 보니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현저히 낮습니다. 회식 때 일부러 자전거를 끌고 가는 경우부터 운동삼아 자전거를 타고 나와 맥주 한잔 하는 것도 흔히 볼 수 있는 일.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전거 이용자 10명 중 1명꼴로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상도로만 해도 술을 먹게끔 파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가증나니까 한 잔씩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오는 9월부터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경찰청은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다 적발되는 경우 3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자전거 동호회 등에서 자주 술을 마시는 편의점이나 식당 등의 주류 판매 장소 주변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자전거 운전자를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자전거 음주운전 적발 시 영국은 300여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일본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최근 5년간 2만 8천 건이 넘는 자전거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540명. 이번에 입법 예고된 법령안은 국민의견 청취 기간을 거친 후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MBC 뉴스 김대겸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그중에서도 멧돼지로 인한 피해가 제일 큰데요. 국내 연구진이 멧돼지의 습성을 이용한 포획틀을 만들었습니다. 안동 MBC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간 지역 감자밭 여기저기가 파헤쳐져 있습니다. 밤사이 멧돼지가 들이닥쳐 밭을 망쳐놓은 겁니다. 있는 곳만 이렇게 다 이렇게 파헤친 거예요. 이렇게 꼭 사람이 뭐 했던 것 같이 이렇게 있는 곳만. 천적이 없는 멧돼지는 농작물을 망치는 무법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야생동물로 인한 경북의 농작물 피해는 18억 8천여만 원. 이 중 67%는 멧돼지로 인한 피해였습니다. 멧돼지의 습성을 이용해 효과적으로 또 대량 포획할 수 있는 새 포획틀이 개발됐습니다. 멧돼지가 자주 다니는 통로에 먹이를 놓아 계속 찾아오도록 길을 들인 뒤 포획틀을 설치해 집단 포획하는 방식입니다. 야간에 비가 올 경우
포획 효율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성이 강한 동물이기 때문에 포획을 할 경우에는 무리를 통해서 포획을 할 수 있도록 연속적인 유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 트랩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멧돼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포획틀을 농가에 적극 보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제작을 유치하고 지원하기 위한 다목적 실내 스튜디오가 한경면 저지문화지구에 들어섭니다. 제주도는 오는 2020년까지 100억 원을 들여 실내 스튜디오 2곳과 분장실, 세트 준비실 등을 갖추기로 하고 설계안을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에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제주시 오등동에 대규모 야외 공연장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제주시는 야외 공연장 조성 타당성 용역 결과 9개 후보지 가운데 자연과 인문 환경 등에서 오등봉 근린공원이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야외 공연장은 예산 1,000억 원에 2,000석 이상 규모로 인허가와 공사 기간을 포함해 7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시는 제주도와 도의회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사업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세계 지질공원 재인증을 위한 현장 평가가 오는 4일부터 사흘 동안 실시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유네스코는 지질공원 전문가 2명을 파견해 수월봉과 삼방산, 동백동산 등을 중심으로 지난 4년 동안의 지질공원 관리 현황과 발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과 해설사의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유네스코는 현장 평가를 바탕으로 오는 9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세계지질공원 총회에서 재인증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지난 2010년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된 이후 지난 2014년 재인증을 받았습니다. 세계자연유산 등재 11주년을 전후해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제주도는 세계자연유산 등재 기념일인 오늘 성산일출봉과 만장굴, 검은오름 등을 무료로 개방하고 오는 28일부터 열흘 동안 세계자연유산 국제 트레킹 행사를 개최합니다. 또 세계자연유산 어린이 해설사 양성 프로그램과 영어 캠프를 마련하고 세계자연유산 만화 캐릭터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제일제주인과 관련된 자료집이 발간됩니다. 제주도는 제주대학교 제일제주인센터에 맡겨 마을이나 학교 등의 산지에 있는 제일제주인들의 공덕비와 기념물, 그리고 제주에 기여한 사항을 전수조사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자료집을 만들 계획입니다. 또한 제일제주인들의 강제연행 이주 경로를 파악하고 훌륭한 업적을 평가해 제주의 역사로 남을 수 있도록 기록화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제주 해역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행위가 수그러들고 있습니다. 제주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제주 인근 해상에서 검거된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은 2015년 194척에서 2016년 88척, 지난해 67척으로 줄었습니다. 중국의 금어기가 넉 달에서 5달로 늘어난 데다 우리 정부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면서 불법 조업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로 귀농 가구의 증가세가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귀농 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제주로 이주한 귀농인은 366가구로 1년 전보다 28% 줄었습니다. 제주 지역 귀농 가구는 2013년 250가구에서 2016년 500가구를 넘어서며 증가세를 보였지만 지난해부터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